가업승계 컨설팅 중에서 이제 핵심 전략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알아볼 건 차등 배당 컨설팅, 두 번째는 저가 양수도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산업재산권, 네 번째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등 배당은 아직 가능하죠. 2021년부터 개인에 대한 차등 배당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또 이 증여세가 10년 합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증여세 구간이 30% 구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차등 배당을 우리 자녀한테 해주고 싶어도 이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등 배당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죠. 자, 첫 번째는 관계 회사에 차등 배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자녀가 100%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다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차등 배당 해주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만 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자녀의 구성원이 배우자랑 또 그 자녀들의 자녀, 그래서 5인 가족이 있다. 그러면 1년에 5억 미만씩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불변하는 법인이 있다면 50억 정도는 그냥 쭉 빠집니다. 법인세만 내고. 자, 그만큼 이제 관계회사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반드시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인세는 안 빼줍니다. 그래서 이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이익, 이거를 검토하고 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고가소각입니다. 내 자녀한테 2억 정도 이제 배당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소득세가 많고 또 내 자녀가 벌써 증여세 구간이 올라가 있다. 이러면 사실 세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이때는 STF와 고가 소각 전략을 결합해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매우 좋은 전략이고 저희도 많이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까지 내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5천만 원에 소각하는 게 아니라 2억 혹은 3억에 소각하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물론 이제 자녀는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등 배당과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죠. 다만 이때 특수관계 주주가 있으면 그때는 뭐 3억에 30%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저가 우선주 전략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난 이익에 대한 그 권리는 포기하고 지금부터 이익에 대한 지금부터에 대한 미처분 잉여금, 사실 예전에 미처분 잉여금이 100억이 쌓여 있다.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냐? 이건 사실 의문입니다. 그 안에는 못 받는 돈도 있고 또 가지급금도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일단 평가를 달리하는 저가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 저가 우선주는 배당 우선주가 되겠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증여특례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5억까지는 증여특례 해도 세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증여특례하고 그 이후에 균등배당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자기 주식도 활용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일단 대표님의 주식을 자기 주식 형태로 회사에 매입하면 이 자기 주식은 배당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균등배당을 하더라도 내 지분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녀 지분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전략을 혼용해서 차등 배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 전략이죠. 주식의 저가 양수도. 우리 비상장 주식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1원에 팔든 10원에 팔든 100원에 팔든 이건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액면이라는 게 있죠. 액면가 5,000원. 우리가 처음 발행할 때 이 한 주를 그냥 5,000원의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액면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액면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가가 없다 보니까. 이 이유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가격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특수 관계자가 아니냐, 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특수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있고 또 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자가 있죠. 양도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자는 5% 구간이죠.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자는 30%, 이 30%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간 안에 있는 룸을 활용한 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저가 양수도를 했다는 거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 회사의 주식을 20년 전에 5,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당도 한 번도 안 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도 한 번 안 했고 그리고 주주로 등재는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5,000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주주가 맞나? 이렇게 생각되죠. 나라면 5,000원에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세관청도 똑같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실제 주주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가치를 보니까 5,000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 가치는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주식은 아직 실명제가 안 됐죠.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실명제가 실행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위반이고 이제 세금이 정말 눈덩이처럼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차명 주식은 아직 실명제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차명 주식 통합 시스템에 따라서 차명 주식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가 양수도를 했는데 거래한 사람한테 뭐가 툭 갑니다. 펴보니까 실제 주주라면 당연히 전화해서 내가 팔았는데 뭐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국세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저가로 거래하셔서 이게 나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전화 받으신 분이 나는 그 주식 모르는데 아니면 팔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거기서 부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자, 그래서 이제 차명 주식 통합 시스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발기 시점부터 오랫동안 주주고 또 배당도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 해지라는 걸 했죠.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 거고 자료도 없고. 자, 이렇게 되니 2014년에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서 증빙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서류를 가져와라. 자, 근데 이때 그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이때 어떡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명의신탁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나온 거죠. 지금은
세금 지급에 관한 분석 시스템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과세관청 다 압니다. 예. 그 돈을 주고 사셨네요. 예, 그 증빙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대표님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세금을 잔뜩 내고 가져오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이고, 사업할 때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내가 그 주식 찾아와서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세금 내고 찾아온다? 그거는 저도 부정입니다. 자,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지분율 감소 전략을 쓰고, 비특수관계 같은 경우는 실제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차명 주주인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해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차명 주주지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실제 주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실제 주주가 찾아왔는데 과세관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쪼개지 마라.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그러면 3억까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3억 받아오고 배우자가 3억 받아오고 자녀 각각 3억씩 해서 양수도 거래할 수 있죠. 저가 양수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거래는 1대1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정말 그 거래가 맞다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군가, 우리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눈 거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회수하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걸 나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정말 맞다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산업재산권 컨설팅 자유발명이라는 거를 검증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직무발명은 실질적으로 내게 아닙니다. 이 직무발명이란 건 내 일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것들을 발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여도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출원하고 개인이 발명했습니다. 그 말은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그 회사를 갔는데 다 이제 법인이 출원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컨설팅은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직무 발명 보상금이란 게 있죠. 퇴직하고도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죠. 더 중요한 건 직무 발명 보상금은 대표이사가 받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회사는 제가 지금도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체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얄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개발한 게 있다면 회사로부터 또 다른 데다 이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로얄티를 받는 거는 산업재산권 대여라고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법이 많이 진화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발명했냐 이겁니다. 자, 이런 개연성을 잘 따지고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괄양수도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인적, 물적 모든 부분을 사업장별로 넘기는 거, 법인전환하는 거를 포괄양수도라고 하죠. 이때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포괄양수도인지 아니면 일반 양수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대리납부제도입니다. 우리가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쓸데없는 조세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양수도죠. 일반 양수도는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 이때 부동산은 놔두고 이제 사업 부분만 양수도 할 때 일반 양수도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분은 이제 임대 사업자가 생기겠죠. 이래서 사업자가 2개 생깁니다.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헷갈릴 때는 무조건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물출자, 또 이제 중소기업 통합,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또 법인을 매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인을 합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양수도 시 국세청에서 제일 유념해서 보는 게 이 영업권 평가죠. 영업권 평가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또 평가를 안 해도 안 됩니다. 평가를 안 해서 증여세를 이제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권은 적정하게 평가하고 또 그 이후에 영업권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좀 건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자 전환을 통해서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죠. 이 임대형 건물, 이 사업장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합니다. 이때 지금은 취등록세에 대한 조세 혜택은 다 사라졌죠. 다만 양도세 이월과세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비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컨설팅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속에 대비해서 주택도 법인 전환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실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응 방안은 이제 포괄양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동산이 없는 거죠. 사실 내 개인이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를 또 내야 되죠. 그렇지만 법인 전환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내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영업권 평가. 영업권 평가를 해서 돈을 빼내와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영업권 평가를 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 주택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런 건들을 의뢰 많이 받는데 우리 건물에 이제 주택 부분이 있는 경우는 이걸 빼고 이제 보통 법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택 부분을 이제 용도 변경해서 그 이후에 다시 법인 전환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료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그리고 또 산업재산권,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저가 양수도, 그리고 또 차등 배당 전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업승계 전략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